자, 저 왔어요. 네. 네. 저 왔다고요. 자, 오늘 나간 보충 프린트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오늘 나간 보충 프린트 문제 6번에 4번 어디 있는지 또 못 찾아. 어? 갖고 오셔야 되는데. 아니, 안 갖고 오셔도 돼. 그냥 들으셔도 돼요. 옆에. 자, 6번에 4번이 답이 됐죠. 자, 같이 봐요. 소실, 도계,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돼서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 재개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해놓고 얘가 틀렸다 그랬죠. 왜 틀렸는지 확인을 해보셨나요? 모르죠. 뭐 네가 줬으니까 준 거지 뭐. 내가 언제 푼다 그랬냐 스퀘어. 프린트 나면 중요하다는 것만 뽑아서 여러분한테 나가는 건데 꼭 좀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거 잠깐 보죠. 종합부동산 서브노트 잠깐 볼게요, 여러분. 서브노트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여러분 356조. 356조. 찾으셨어요? 356조? 서브노트. 자, 그러면 1세대 1주택자일 때에 몇 년 이상을 보유하면 5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몇 년 이상 보유했으면 5년 이상을 보유했으면 이 사람은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예. 물론 1세대 1주택자가 몇 살 이상이면 60세 이상이신 분은 또 뭐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죠. 자, 지금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5년 이상을 보유해야 되는데 이때 이 보유 기간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가 바로 356조 맨 밑에 디귿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소실, 도계,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돼서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때는 밑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 기간을 따져라 그 얘기야. 네. 잡으셨어요? 소실, 도계, 노후 등에서 멸실돼서 재건축, 재개발하는 주택에서는 그 보유 기간을 따질 때 언제부터 따져라?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따져라. 그래놓고 옆에다가 적으세요. 참조 몇 페이지라고 적냐면 여러분 368쪽 적으시고요. 368쪽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지금 비교해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368쪽 오시면은 1세대 1주택 몇 년 이상 보유하면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죠. 거기 보유기간 계산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거기 1번 보세요. 1번에 보시면 멸실돼서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지렸어요, 여러분?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하라? 통산한다. 통산은 뭐야, 여러분? 합산.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를 보면은 제가 물어보기를 어디서 물어봤는데 종부세에서 물어봤는데 문제 보기 지문은 제가 양도소득세로 바꿔버린 거예요. 더러운 놈.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법에 이래서 어렵다는 걸 이제 그러는 건데, 자, 제가 여러분 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러다가
4년을 보유했는데 4년을 보유한 주택이 뭐 화재,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해서 어떻게 됐어? 멸실됐어. 그래서 몇 개월 보유하고 있다가 이거 그림 나중에 그려놓으셔야 돼요. 6개월을 만에 뭐 했어요, 여러분? 재건축했어요. 자, 그리고 6개월 만에 자, 과세 기준이 도래가 됐거나 또는 뭐 했다? 양도하였다 가정해보죠. 또는 양도를 했다. 얘가 뭐였느냐? 1세대 1주택이었다. 그 얘기야. 자, 그리고 얘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네요. 종부세 과세 대상이에요. 1세대 1주택으로서 얘가 무슨 대상? 종부세 과세 대상이죠. 그러니까 무슨 가액이? 주택이니까 무슨 가액이?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는 공시된 가격이 얼마 초과되는가? 종부세에서 6억 초과했다 그 얘기야. 공시된 가액이 예를 들어서 8억이 나왔다 봅시다. 공시된 가격이 8억이니까 얘는 6억 초과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죠. 자, 그래서 6월 1일 날 뭐 때리는 거야 이제? 종부세 때리는 거죠. 과세 기준이라면 6월 1일이라면. 자, 종부세 때리는데 얘가 1세대 1주택자니까 보유 기간을 따져서 몇 년 이상 보유하면 5년 이상을 보면 뭘 받을 수 있어? 보유 기간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죠. 그럼 이때 요 주택의 보유 기간을 어떻게 따질 거냐 그 얘기야.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죄송합니다. 아까 종부세로 좀 다시 좀 갈까요? 서브노트 종부세로.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이러한 재건축한 주택일 때는 보유 기간을 어떻게 따질 거냐 이렇게 됐죠. 무슨 주택? 멸실된 주택. 요게 무슨 주택이고? 멸실된 주택이고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재건축한 주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서브노트 잠시 다시 종부세로 가셔갖고요. 몇 페이지였죠? 356조. 자, 이때 재건축 또는 재개발한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한 따질 때 어떤 날로 해라 했어요, 여러분?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그 밑에 보유 기간을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론, 재건축, 재개발 주택일 때의 보유 기간은 멸실된 주택을 뭐 한 날로부터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 기간 계산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6월 1일 현재 보유 기간을 얼마로 보란 얘기예요? 이 주택을 취득하는 또 보유 과세 기준 현재까지의 보유 기간 따지니까 여기는 몇 년 되는 거예요, 여러분? 5년이 되는 거죠. 기억나세요? 이날을 취득하는 또 과세 기준까지의 보유 기간 따지라고 하면 4년, 6월 더니까 몇 년 된 거야? 5년. 그럼 얘는 보유 기간별 세액 공제 받아 못 받아? 받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양도소득세 올게요,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368조 오시면 자, 재건축한 주택일 때 양도소득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지랬어요, 여러분? 무슨 주택가? 멸실된 주택가 뭐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더하라 그 얘기죠. 더하라. 그러면 여기는 몇 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유기간이 4년 6월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양도소득세에서의 보유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여기 잡히는 거 안 잡히는 거? 안 잡히는 거죠. 안 잡히는 거죠. 요게 차이점이에요, 결론은. 종부세는 이것도 얘는 지금 무슨 상태죠, 여러분? 나대지 상태죠. 멸실돼서 지금 재건축하기 전까지니까 이거 무슨 주택이야? 나대지 상태잖아. 그러면 나대지 상태일 때는 종부세는 작고 안 작고? 작고 이날부터 무조건 취득한 걸 따지니까. 이해되세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무슨 주택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한 통사니까 얘는 작고 안 작고? 안 잡는다. 그게 차이점이네요. 그래서 결론은 요 나대지가 종부세에서 보유기간을 따질 때는 보유기간에 포함되고 안 되고 포함되고 양도소득세에서는 포함되고 제외되고 제외.
요게 차이점. 자, 요거 빨리 포토타임. 그리기는 그렇고 포토타임으로 줘. 그래서 집에 가시면서 전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이런 거 한번 살짝 보는 거. 버스 안에서 게임한다고 이렇게 뭐 띠띠띠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천박해. 나는 전철이니 버스 아니 대중에서 핸드폰 끊어놓고 무슨 게임하는 분들이 많아요. 에, 뭐 보면 남녀노소 연령 구분 없이 열심히들 하고 있어. 참네, 그렇게 선량한 분들인가 봐 다. 그래서 전철 안이나 이런 데서 딱 이런 거 사진 찍어서 쫙 보는 거 봐. 벌써 품위가 있어 보이잖아. 저 사람은 뭔가 보네. 근데 거기서 게임이니까 가만히 있어 통화인데도 정말 묻어버리고 싶어. 여러분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짜투리 시간이 중요합니다. 짜투리 시간이 왜 좋냐면은 단기간에 집중도가 높일 수 있죠. 아, 나 여기 지금 전철 안에서 버스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봐야지. 그러면 그 집중도가 높아진다고. 근데 여러분은 독서실에서 자습실에서 하루 종일 10시간, 12시간 앉아 있어 봐. 집중도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개뿔 있기는. 됐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요 이해되십니까? 문제? 예. 제가 뭘 장난치는지 아시겠죠? 예. 실제 문제는 이렇게 장난친단 말이야. 자, 이렇게 놓고요. 이제 양도 또는 쉬듯이 갈게요. 자, 서브노트는 369쪽. 자, 문제 33번 보겠습니다. 249쪽. 양도소득세에서 매매 등의 부동산의 일반적 양도시기나 다음에 설명에 틀린 것은 자, 여기 올해 개정됐죠? 올해 개정된 부분 있죠, 여러분? 여기서 별표 2개. 작년에 개정되자마자 나왔죠, 시험에. 올해 또 개정됐죠? 작년에 시험에 안 나왔으면 올해 무조건 별표 3개짜리인데 작년 계속해서 2연속해서 2년간 연속해서 출제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별표 2개. 결론 5번이 개정된 규정이죠. 결론 249쪽 문제 33번 풀고 있습니다. 에이씨, 서브노트 왔다 갔다 했다 문제 풀기 집에 갈까? 자, 보세요. 33쪽에 33번에 문제 5번 적어놔. 2015년 개정된 규정. 자, 1번, 2번, 3번 묶으시고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양도 또는 취득식이죠. 자, 매매 등일 때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면 대금 청산일이죠. 그게 2번이죠. 대금 청산이 분명한 경우는 언제야? 대금을 청산한 날. 그런데 1번 예외죠. 대금 청산이 뭐하면? 불분명하면 계약상 잔금지기를 마저 틀렸죠? 양도세는 절대 계약상으로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 가장 기본이야. 그럼 언제야? 등기 접수일이죠. 등기 접수일. 자, 이게 여러분 사례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 계약일자, 중도금 지급일자, 계약상 잔금 지급일자, 사실상 잔금 지급일자, 등기 접수일 자료 제시해놓고 언제 양도 또는 취득한 걸 볼 거나 이렇게 사례 문제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사례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날과? 사실상 대금 청산일과 어떤 날? 등기 접수일. 이 중에서 어떤 날이야 여러분? 우리는 빠른 날이야. 별거 있어. 그러니까 사례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사례 문제가 나오면. 다른 거 볼 필요 없다는 얘기야. 3번.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가 먼저 됐대. 당연히 뭐야 여러분? 등기 접수일이죠. 자, 4번. 장기 할부 조건이죠. 장기 밑줄. 항상 세법은 할부나 무슨 할부야 무조건. 장기 할부 여러분. 세법은 단기 할부 규정이 없어. 실제 과거에도 기출문제 나온 적 있어. 단기 할부를 해갖고. 세법은 단기 할부가 없어요. 단기 할부는 일반적 매매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할부가 나오면 반드시 뭐야? 장기가 돼요. 여기서 장기는 몇 년 이상? 1년 이상이죠. 이때는 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기일 중 어떤 날이야? 빠른 날. 자, 5번. 제일 중요한 규정이죠. 5번.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건 서브노트 갖고 좀 설명 좀 할게요. 서브노트. 369쪽.
369쪽. 자, 양도 또는 취득시에 뭐 협의 매수나 수용이 있죠, 여러분? 찾으셨어요? 예, 협의 매수나 수용.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중 어떤 날이야? 빠른 날. 이게 원칙이죠. 다만 요게 개정된 거야. 단서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됐을 때는 이때는 소유권 관련 소송 밑줄 판결 확정일이죠. 판결 확정일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적어나오고 있다. 출제는 이걸 살짝 뭐로 바꿀 수 있다? 공탁일로 바꿀 수 있다. 아니다. 공탁일이 아니라 판결 확정일이다. 그 다음에 서브노트 계속 봅니다. 무상취득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상속받은 자산은 양도했다.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상속 개시일. 증여받은 자산 양도했다.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증여받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단순히 외우시기만 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상속과 증여가 엄청 중요합니다. 자, 갑이 취득했어요. 얼마에? 2억 원에. 그리고 중간에 상속이 개시가 됐어요. 포토타임 드릴 테니까 쓰지 마시고 설명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을이 병한테 뭐 했어요? 양도하였어요. 그래서 지금 요 을이 양도함으로써 을한테 뭐가 부과되는 거고 여러분? 양도소득세. 그죠? 병은 양도로 취득했으니까 뭐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세. 우리 지금 취득세 얘기하는가? 양도소득세 얘기하는가? 양도소득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이 얼마냐? 6억 원이었어요. 자, 얼마에 양도했느냐? 7억 원에 양도했어요. 상속을 받았을 때 얼마였고? 6억짜리였죠. 그리고 그걸 을이 상속을 받아서 보유하다가 병한테 뭐 했다고요? 양도했다고. 그러면 갑은 뭐가 되는 거고? 피상속인. 그렇죠? 을은 뭐가 되는가? 상속인. 그래서 상속인한테 넘어왔죠? 상속인을 보유하다가 뭐 했다고? 양도했다고. 얼마 양도했다고? 그럼 요 7억 원은 실가야, 시가야? 실가죠. 그래서 취득가액도 실가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항상 뭘로 계산하라? 실가로 계산하는 게 원칙인 거야? 납세 의무자나 관할세 의무자나 무조건 실가 계산입니다. 원칙은. 근데 문제는 뭐다 보니까 상속이니까 무상이고 무상이니까 실질거래가액이 없어. 그래서 상속세나 증여세는 무슨 과세의 원칙이다? 시가과세 원칙.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 양도 또는 취득시에서 상속받은 자산 양도했다. 그러면 을이 양도했을 때 언제 양도한 걸로 보고? 방금 봤잖아. 언제 양도한 걸로 보고? 대금 청산일에. 매매니까 을은. 매매했으니까 대금 청산일에 양도한 걸로 보고 그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 시기는 언제로 하라는 얘기야? 요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 시기는 언제로 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걸 보라는 얘기야. 그거 써져 있잖아. 상속 받은 자산을 양도했다.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상속 개시. 이게 원칙이란 얘기야. 그러면 이날에 취득한 걸로 보란 얘기는 이때 을이 취득한 걸 보란 얘기죠. 그럼 을의 보유기간은 이만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년. 얘가 2년. 자, 그래서 이 자산을 을이 병한테 양도했을 때, 자, 보유기간은 어느 날부터 따지는가? 상속 개시일. 그러면 이 자산의 보유기간은 얼마고? 1년이죠, 1년. 그럼 얘가 만약에 1세대 1주택이었다. 비과세 받아, 못 받아? 요 양도한 것이 1세대 1주택이었대. 그러면 1세대 1주택이니까 이제 몇 년만 보유하면 되는가? 2년 이상. 그럼 얘 비과세 받아, 못 받아? 양도했을 때. 못 받죠. 왜 못 받아요?
얘를 양도 시험에 대응되는 취득 시기를 언제로 버렸으니까 상속 개시에 취득한 걸로 버려요. 그럼 이날부터 을이 취득해서 양도한 거죠. 봐 여러분 실제 을의 명의로 넘은 거 이때잖아. 그래서 이 자산의 보유기간 얼마? 1년이죠. 그러니까 얘는 비과세 못 받죠. 그러면 이제 실질 양도가액은 지금 얼마에 팔았다고 그랬으니까 7억. 그러면 여기서 뭘 빼야 돼 여러분? 실질 취득가 빼야 되겠죠? 기타 뭐 필요 경비가 있다면 기타 필요 경비 빼면 되는 거죠? 이때 여기서 기타 필요 경비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실질 취득가에 그 다음에 뭐야?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얘는 나와야 되는 거죠. 반드시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이때 실질 취득가액은 얼마로 해야 되냐 그 얘기 여러분. 얼마 실질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은 제로죠. 상속을 받은 거니까 돈 줬어 안 줬어? 안 주고 받았잖아 여러분. 그래서 이걸 실질 취득가액을 제로로 하게 되면 양도책이 얼마 나와? 7억이 나와버리죠. 그럼 7억 원에 대해서 과세하면 될 거 아니냐? 아니죠. 이미 얘는 6억을 받았을 때 6억짜리 받았을 때 뭐가 부과됐어요 여기 대해서? 상속세 부과됐겠죠? 또 뭐도 냈어? 취득세도 냈죠. 누가 냈어요? 둘 다? 을이 냈죠. 을이 아니라 을. 이해되시죠? 예. 네. 을이야? 그러면 실질 취득가액이 얼마지만 제로이지만 제로로 하지 말고 그 상속세 과세가액에 된 얼마? 6억 원을 실질 취득가액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대응시켜라 그 얘기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럼 양도체가 얼마 돼버리는 거예요? 1억.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6억 원까지는 뭘 냈고 상속세를 냈죠. 그걸 받아서 상속받아서 보유하다가 양도한 거죠? 그러면 양도체가 얼마나 나오라는 얘기야? 1억.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는 없어 이제? 이중과세는 없죠. 을 입장에서는. 6억까지는 상속세 낸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양도책을 1억 원에서 7억까지 돼서 요 1억 원은 뭘로 내는 거야? 양도세죠. 이게 바로 상속을 받았을 때의 취득 시기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자, 죄송합니다만 서브노트에서 서브노트 371쪽 좀 잠깐 보세요. 371쪽에 보시면은요. 맨 위에서 두 번째 점박이 찾으셨어요? 무슨 취득? 무상취득. 밑줄 무상취득. 371쪽 서브노트 맨 위에 두 번째 점박이 동그라미 2번 바로 위에 예, 거기 보면 무상취득. 저기서 앞에다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는 밑줄 취득 당시 뭐야? 시가. 밑줄 취득 당시가. 그리고 이때 취득 당시 시가는 그 위에다 적으세요. 이게 바로 뭐야? 상속세, 증여세, 과세가액이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가액이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가액이죠. 또는 뭐 평가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상속을 받거나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상속을 받은 자산 양도했다, 증여받은 자산 양도했다. 그러면 취득시는 언제 알아? 상속은 상속 개시, 증여는 증여받은 날. 그럼 이날로부터 보유기간을 따지는 거고 이때 상속세가 과세된 가에 증여세가 과세된 가에 시가를 뭘로 잡아라? 실질 취득가액으로 대응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이 자산의 양도책은 얼마가 되는 거 여러분? 1억. 됐나요? 자, 이번엔 조금 바꿉시다. 갑이 취득했다가 이때에 뭐 했느냐? 증여했어요. 이번에는 증여. 그러면 이날을 뭘로 하고? 증여받은 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증여한 거죠. 그리고 을이 병한테 뭐 했어 지금? 양도했다 그 얘기야.
그러면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실 때는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언제다 여러분? 증여받은 날에 취득한 걸 말하는 얘기야. 그럼 이날로부터 뭘 따지는 거고? 보유기간. 그래서 몇 년 되는 거고? 1년. 그럼 얘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었다 하더라도 몇 년 보유한 거니까? 1년 보유한 거니까 비과세를 못 받는 게 원칙이죠. 따라서 과세가 될 때 양도가액은 얼마가 되고? 7억. 실가. 실질 취득가액. 증여받은 자산 실질 취득가액은 얼마지만 제로지만 제로로 하지 말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과세된 가액. 그러면 무슨 과세? 시가과세 얼마? 6억 원을 실질 취득가액으로 어떻게 하는 얘기야? 잡아주라 그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증여받은 자산 양도세가 얼마 나오는가? 1억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요거 꼭 좀 적어놓으세요. 찍어 빨리 사진 찍어. 저걸 찍어놔야 돼. 상속과 증여. 그래야 나중에 조금 어려운 규정이 나올 때 저걸 이해가 돼요. 꼭 찍어 놓으셔야 돼요, 이거. 이게 이해가 돼야만 나중에 특례 규정 갔을 때 여러분이 특례가 정리가 돼. 특례가 정리 안 되는 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됐어요? 네. 전혀 찍지 마세요. 저 찍으면 초상권 침해입니다. 네. 자꾸 날 찍는 사람이 있다? 네. 제가 좀 다리도 길고 얼굴도 잘생기고 시스펙을 자랑하면 뭐 여러분한테 뭐 우통도 벗으면서까지 난 강의하고 싶어 정말. 시스펙을 보여주면서. 근데 나 완패가 아니야. 몰라? 엠보싱. 그래서 저는 사진 찍는 걸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자, 요거 꼭 잊지 마세요. 요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고요. 이걸 이해해야 된다 해서 나중에 조금 어려운 내용 나갈 때 이걸 가지고 합니다. 자, 넘어가죠. 문제풀이. 자, 250쪽 보죠. 250쪽. 문제 34번. 작년에 여기서 개정됐어요. 그래서 개정돼서 제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당분간 그 전에 안 났기 때문에 나올 때가 됐을 뿐만 아니라 개정됐기 때문에 나올 겁니다. 예, 그대로 시험에 나왔죠. 양도 또는 취득시가. 이 개정된 게 바로 이겁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에서 신축한 건물의 취득시기다. 틀린 것은 1번 원칙입니다. 밑줄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죠. 이게 원칙입니다. 이때 사용승인서 교부일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서를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취득세가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작년에 개정해서 역시 양도소득세도 건축법에 따라서 언제 취득한 걸 본다. 신축한 건물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서 교부일. 그리고 옆에 적으세요. 취득세 동일. 취득세 동일. 그런데 2번, 3번 묶어주시고요. 요 2번, 3번이 1번의 예외 규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원칙과 예외를 구분해서 공부해야 돼요. 세법을 정리할 때는 특히. 사용승인서 교부일인데 2번 사용승인서 교부 전에 사실상 뭐 했다면 사용했다면 우리는 빠른 날에 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용일. 외우는 게 아니죠. 3번 사용승인서를 교부도 하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대요. 그럼 빠른 날에 뭐가 되는가? 임시 사용 승인이죠. 근데 4번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 이거 뭐야, 여러분? 무허가 건축물이죠? 질문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딱 게시판에 질문하면은 이분이 공부를 하고 질문하는 건지 기본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하는 건지가 딱딱 떠올라요. 그러면 질문다운 질문이 올라오면 이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분이네. 이런 걸 다 물어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근데 기본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내용을 기본 강의 설명 안 듣고 오는 게 뭐냐면 교수님 저 여태 세법 공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쩌라고 그러면 나보고. 제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참 갑갑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게 이거죠. 기본서도 듣고, 심화과정도 듣고, 핵심 이론도 듣고, 문제풀이도 해야 하는데, 이거 다 못하겠습니다. 하나만 찍어주세요. 그러는 거 나보고. 정말 답글 달 때는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분도 이해하시죠. 이래 민계군 공부하느라고 세법은 공부 못했다. 지금 와서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데 이걸 다 보자니 시간은 없다. 어떻게 하면 좋니? 스키야. 네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하고 싶죠. 뭐. 어떻게 그럼 일단 이거라도 하라. 그런데 자 질문이 왔어요. 여러분 자 무허가 건축물이야. 아 정말 답답해 돌아버리는데. 그럼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니까 이런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기를 안 했잖아. 그런데 요 등기부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기소 관리하는 거죠? 지방법원장이 관리한단 말이야. 등기소장을 시켰고. 근데 행정관청은 뭘 갖고 있냐? 건축물관리대장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토지관리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그래서 뭐가 안 됐어도 등기가 안 됐어도 뭘 갖고 있다고? 건축물관리대장. 그래서 얘가 무허가면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을 관리한다고. 누가 이거는? 시군이 한다고. 시군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는 없어도 행정관청에서 뭘 갖고 있다고? 관리대장. 재산세는 뭐 갖고 따지는 거야? 재산세는 등기부 갖고 따져? 관리대장 갖고 따져? 관리대장 때린단 말이야.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그러면 이걸 취득해서 양도하는 사람은 이 무허가 건물을 취득해서 양도하는 사람은 미등기 양도예요 여러분? 이 사람 미등기 양도냐고? 아니라니까 미등기 양도가. 왜 미등기 양도가 아니야? 얘는 등기부가 없어. 이 건물을 이 주택을 신축할 때 신축한 건설업자가 허가를 안 받았어. 이놈이 원초적인 잘못을 저지른 거죠. 건설업자가. 그걸 취득한 사람은 이놈이 잘못해서 계속 등기를 해 못해? 못하죠. 그렇잖아. 무허가 건물 취득한 사람은 내 명의로 취득 등기 할래도 해 못해? 못해. 뭐가 없으니까? 등본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럼 이 사람을 뭘로 보면? 그러면 이 사람 다 양도세 70%다 두들겨 맞는데? 그러면 건설업자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이에 승계 취득한 사람들은 다 미등기 양도자가 돼. 소위 말하면 뭐가 걸리냐? 연자제에 걸려버리는 거죠. 옛날 무서운 거 있었어. 그죠? 어르신들 뭐 다 압니다. 70대, 80대 연자제에 걸리면 뭐 빼도 박도 못했어요. 제가 은행 다닐 때 갑자기 제 선배가 퇴직을 하게 됐어요. 일도 잘하고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데. 근데 그분의 부친이 대공용의자가 돼갖고 연자제 걸려갖고 나중에 그게 적발돼갖고 잘렸어요. 그러면 부친이 잘못한 거 갖고 자식한테 대대로 물려주냐고. 나쁜 제도죠. 똑같아. 건설업자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 보니까 등기부가 없어. 그러면 이걸 취득한 사람, 나는 돈이 없어서 좀 집값이 싼 거 샀어. 근데 무슨 무허가 건물이야? 무허가. 그럼 이 사람 명의로 취득 등기를 해? 못해? 못해. 그러면 그 이에 갑이 취득해서 매매해서 을한테 넘어가, 을이 팔아서 병한테 넘어가, 병에서 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럼 얘를 다 양도할 때마다 미등 양도네? 그래 안 돼? 아니란 얘기야 여러분. 양도소득세서 말한 미등 양도는 뭐가 없는데? 뭐가 있는데? 등기부가 있는데 취득 등기를 안 한 거야? 못 하는 거야? 안 한 거야 이놈은. 그래서 공시법에서 뭐 생각했어요 여러분? 중간 생략 등기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등기부가 있어서 없어서? 없어서 취득 등기를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미등기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여러분 좀 잡아주시고요. 자 결론. 그래서 여러분 신축한 건물은 언제 취득한 걸로 말아요 여러분? 사용 승인서 조부 1 이게 원칙이죠. 그 다음에 4번이 무허가 건축물이고요. 그래서 무허가는 보존 등기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사용일이 되는 거죠. 5번
건설 중인 아파트 분양 계획에 따라 잔금 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을 때는 밑줄 언제? 건물이 완성된 날. 죄송합니다만 서브노트 369쪽 통칙 내용 제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다 뽑아드린 거예요. 통칙. 자, 거기 기본 통칙 두 번째 검은 거 신축 건축물 취득식이 나와 있죠. 그겁니다.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 계획에 따라 잔금 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답니다. 자, 밑줄 잔금 청산일 밑줄. 우리는 이때 뭐 한 걸로 보는가? 분양받은 주택을 뭐 한 걸로 보는가? 취득하는 거죠? 대금 청산일이니까. 근데 문제는 양도일 또는 취득시에 보면 잔금 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됐대요, 안 됐대요? 안 됐대요. 그럼 나는 돈은 다 냈어, 안 냈어? 냈죠. 근데 아파트가 완성이 안 돼서 입주를 해, 못 해? 못 해. 근데 너 그때 양도하고 취득한 걸 보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밑줄 건물이 완성된 날. 이날에 완성된 날에 건설업자에 무슨 취득이 되면서? 원시 취득이 되면서 이날에 뭐 분양받은 자의 뭐가 되는가? 승계 취득일이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시죠? 네. 완성이 지연된가? 완공이. 그럼 우리 입주 지체죠. 여러분 옆에다 적어서 입주 지체 생각하시면 되네요. 실무 나가면 입주 지체. 입주가 지체가 된 거죠. 누구 잘못으로? 그럼 우리 배상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당연히. 입주 지체세금 받아야죠. 우리가 제 날짜 못 내면 못 내는 것처럼 연체로 내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분양 한 번도 안 받아봤어? 한번 요 부장 받아봐. 제 날짜 못 내면 연체로 내잖아, 우리가. 거꾸로 건설업자가 제 날짜 못 줬으니까 우리가 받아야지. 그래서 이때는 이 완성된 날에 건설업자가 뭐 한 걸로 보는 거고 원시 취득한 걸로 보고 이때 보존 등기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분양받은 자가 승계 취득이 되면 이제 이전 등기 들어가는 거죠. 대환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다 꼭 적으세요. 취득세도 동일하죠. 취득세 동일.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세법을 자꾸 외우려고 그래. 외우면 돌아버려. 자, 35번 봅니다. 문제. 양도 또는 취득시는 뭐 규정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주의한 것만 확인하시면 금방이에요. 자, 35번 기출문제죠. 네. 1번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시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다. 맞았어, 틀렸어? 틀렸죠? 네. 지금 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죠? 밑줄 소유권 환원이죠. 소유권 환원이 중요한 특징인 겁니다. 근데 왜 환원됐어요? 왜 환원됐어요? 판결이죠. 그러면 자발적 환원이에요? 강제적 환원이에요? 그러면 당초 양도 환원 모두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랬죠. 그걸 다시 재차 양도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차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 시기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니라 당초 양도도 양도로 봤으니까 안 봤으니까? 안 봤으니까 그때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초 취득이죠. 서브노트 여러분, 예, 통칙의 3번이 되는 거죠. 통칙 3번. 자꾸 제가 서브노트 보라는 것을 쓰지 말란 얘기야. 서브노트 쓰니까 쓰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 지금. 계속 여러분 1년 내내 쓰기만 해. 3번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에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의 취득시는 밑줄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이다. 통칙 내용을 그대로 물어본 거죠. 자, 요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야. 지금 시험 보기 이제 갑이 취득했어요. 그러다가 갑이 을한테 매매했어요. 그래서 갑한테 양도소득세, 을한테 뭐? 취득세.
그런데 이 매매가 나중에 원인행위의 무효나 취소가 일어난 거죠. 무효 또는 뭐로? 취소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 환원됐어. 그래서 다시 누구한테? 을로부터 누구한테 갔다는 얘기야, 여러분? 갑. 왜 환원됐어? 판결에 의해서. 그러면 자발적 양도, 강제적 환원. 강제적. 그러니까 이때는 요 환원도 양도로 보고 안 보고? 안 보고, 당초 양도도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다시 누구한테 갔으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양도가 있었던 걸로 보겠다, 없었던 걸로 보겠다? 없었던 걸로 보겠다냐. 이거 이해되셨죠? 그러다가 갑이 다시 병한테 뭐 했던 얘기 여러분? 매매했다 그 얘기야 여러분. 그러면 요 갑의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 시기를 어디로 하라 그 얘기냐.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일로 가라 그 얘기죠. 왜? 이때 다 과세를 안 했으니까. 그래야만 이만큼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이 나오면서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과세가 됐어야 될 양도차익을 과세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과세 관점은 이날에 소유권이 환원됐지만 이때 취득한 걸로 보지 말고 어디로 가라? 당초 취득을 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를 뭘로 이날에 취득한 걸 보고 이걸 뭘로 대응하라가? 취득가예요. 따라서 양도차익은 이만큼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이거예요, 여러분. 내용을 이해해야 돼, 내용을 이해하면 여러분 실무 나가실 때, 아, 이게 이거 규정이구나, 이게 이 규정이다. 그걸 판단하는 거죠. 자, 예, 그 다음에 다시 문제 풀겠습니다. 자, 35번에 2번 갑시다. 장기 할부 조건일 때는 최초 할부금 지급일이 돼. 환장하는 거죠. 뭐? 빠른 날이었죠. 그 도 몰라도 돼. 그냥 빠른 날. 원래는 여러분 최초 할부금 지급이랬어요. 그러다가 이게 개정이 됐어. 개정됐고 2000년대 개정되면서 거기 우리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 할부 조건은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실상 사용수기일 중 어떤 날? 빠른 날로 바뀐 거죠. 3번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먼저 뭐 했대? 등기했대. 그럼 당연히 언제 여러분? 등기 접수일이죠 뭐. 15회 때 문제입니다. 뭐 어렵지 않았죠? 그러니까 15회 때도 제일 어렵지만 모든 문제가 다 어려웠던 건 아닙니다. 4번 건축허가를 받지 않냐고 건축하는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이죠? 소유권, 보존, 등기. 맞아 틀려? 틀려. 무슨 무허가 건물인데 보존 등기일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안 가르쳐줘. 5번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이거 중요하죠. 이거 꼭 잡으셔야죠. 뭐 환지 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 시기는 언제냐 그 얘기죠. 어디로 가야 돼?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죠. 서브노트 볼게요. 서브노트 369쪽. 아주 중요해. 올해 답으로 물어볼 수 있는 규정이야. 개정된 규정과 얘가 올해 답으로 물을 수 있죠. 자, 환지 처분받은 토지를 양도했죠? 그러면 그 환지 처분받은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언제다? 여러분? 환지 전 토지 취득이죠. 중에 단서를 잘 봐야 돼.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의 권리 면적보다 증가되거나 감소될 때 이건 뭐야 여러분? 증한지 또는 감한지. 고놈은 언제?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꼭 잡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원칙을 물어보는지 예외를 물어보는지 잘 봐야 돼. 원칙은 환지 전 종전 토지 취득이랴. 다만 증한지 감한지가 나오면 고놈은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시뻘겋게 동그랗게 쳐야 돼. 출전에 그걸 싹 빼버려. 근데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은 여러분이 어디서 배웠어요? 도시개발법에서 배우신 거죠 뭐. 자, 그 다음에 의제 취득 시기 보세요. 거기 서브노트. 이것도 지난번에 보충풀이 나갈 때쯤 살짝 장난쳤더니 뭐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의제 취득 시기 언제? 1984년 12월 30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비 기타 자산 무조건 언제야?
85년 1월 1일. 주식은 1년 뒤야. 근데 그 위에 민법상 취득시효한 자산은 언제 여러분? 민법상 취득시효한 토지를 양도했다. 언제야? 점유 개시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보충풀이 나올 때 이렇게 문제 쳤죠. 자, 1981년 5월 5일 날 남들은 어린이날에다 김밥 싸고 계란 삶아갖고 놀러 갔을 때 우리는 평온 공연하게 점유 개시해서 위문 공연이죠. 그래서 시효가 완성이 돼서 등기를 하고 그리고 보유하다가 뭐 했어요, 여러분? 양도했다 그 얘기죠. 양도했죠. 그럼 이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 시기는 언제냐 그 얘기죠. 그래서 시효 취득한 자산을 뭐 했으니까? 양도했으니까 그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 시기는 어디로 가는가? 점유 개시일. 1981년 5월 5일로 온 거죠. 맞는데 이게 뭐에 걸리는가? 의제 취득시 걸린 거잖아.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걸리면 기타 자산은 언제 취득한 거 봐라. 1985년 1월 1일 날에 취득한 걸 보라고.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의제 취득시기예요. 그래서 결론. 1981년 5월 5일 날 점유 개시한 토지를 시효 완성해서 취득했다가 양도했을 때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어디로 왔다가 점유 개시일로 왔다가 뭐에 걸려서 의제 취득시에 걸려서 일로 와야 되는 거죠. 이거를 했더니 그냥 왜 틀렸는지 모르나. 요거를 살짝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은 점유 개시일로 한다 이렇게 놨더니 교수님 이거 맞는 거 아닙니까? 왜 틀린 거죠? 그분 화장실에다 묻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비 오는 날 화장실 가면 이런 소리 들려. 의제 취득 시기. 실무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예전부터 취득한 사람도 많잖아. 예전에 취득해서 보낸 사람. 그 사람도 양도했을 때 여기 걸려버린단 말이야. 그거를 여기로 가고 있어. 불안해요. 불안해. 여러분들 합격해서 실무 나가면 난 왜 이렇게 불안해? 잘할까? 게시판에 카페에 올라가고 교수님 나 물렸어요. 그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랜만에 매매 한 건 했더니 그거 잘못해갖고 수수료 다 토해낸대. 자, 봐주시고요. 넘어가죠. 자, 37번 한번 볼게요. 실제 기출문제죠, 여러분? 37번, 38번 다 똑같아. 38번 봅시다. 작년 거네. 25회. 봐. 여러분 한번 풀어봅시다. 다 가리고 한번 풀어보세요. 35회 기출문제. 38번. 작년 문제야. 한번 풀어보세요, 그냥 스스로. 실전이야, 이제 우리 무조건. 답이 나오죠? 예, 금방 나와. 작년 나온다서, 작년에 나온다가 얘기한 근거는 개정된 규인데, 실제 시험에는 개정된 건 물어보지 않고 일반적인 내용 물어봤죠? 그것도 우린 고맙죠. 준비했으니까. 1번, 대금을 청산한 날 분명하면 대금 청산인데, 대금 청산한 날에 뭐 하다 그랬으니까? 분명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그때는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뭐야? 명의 개소일. 우리는 부동산이면 등기 접수일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2번, 증여 이하에 취득한 자산은 언제야? 증여 받은 날. 이거죠, 여러분. 이 개념이 딱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취득세는 언제 써, 증여는? 취득세에서는 계약이라 증여, 상속은 똑같이 상속계율 주의해야 됩니다. 3번이죠. 공익사업 위하여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문제에 따라서 공익사업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는 사업인정 고시일이 돼. 무슨 소리야? 저? 빠른 날. 답 손들고 있잖아. 저 여기 있어. 어때요? 맛있죠? 이런 거 있잖아.
답이 금방 보이죠? 4번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 명의개서 포함했대. 대금 청산 전에, 그죠? 등기 등록 명의개서 했다 그 얘기죠? 그럼 빠른 날에 뭐 등기 등록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뭐 명의개서 이렇게 나오죠. 5번 상속받은 자산이다. 언제? 상속 개시. 어렵지 않죠? 올해 한 번만 더 나오면 좋겠죠? 다음 페이지 39번, 40번 다 사례 문제죠? 지금까지 했던 거 여러분이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369쪽 서브노트 잠깐 마무리할게요. 양도 또는 취득시 꼭 정리해 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특히 어디까지 봐야 돼요, 여러분? 통째까지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서브노트는 통째까지 꼭 봐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 마무리하고요. 10분 쉬었다가 양도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